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리쌤 이초연 팀장입니다. 보통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암이 먼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 고객님들께도 이렇게 몇 분께 여쭤보니까 역시나 모두 똑같이 암을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보험 다음으로 많이 가입을 했거나 가입을 알아보시는 보험이 바로 암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인이 이렇게 가입을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가입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설계사가 추천해 줬으니까 무조건 좋겠지 싶어서 급하게 가입을 하면 또 뭔가 잘못 가입했다는 생각에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결국 손해는 고객님의 몫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비교하고 알아본 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90세나 100세 만기까지 평생 잘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암보험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기초적인 상식만 알고 계신다면 내가 새로운 암보험을 추천받아 다시 가입을 할지 아니면 추가만 해도 될지 고민을 하게 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보험료 절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후에 좋은 정보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암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여러 사례가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 정도 지나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어요. 또 어떤 고객님께서는 가입하시고 4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럴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금을 받고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 모두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원하는 보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린 설계안을 바탕으로 저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고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셨던 고객님들이시거든요. 가입 전에 새로운 특약이 나왔는데 기존 내가 가입한 보장보다 더 좋으니까 해지를 하고 새롭게 갈아타야 하나? 방송에서 뭔가 이제 판매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하셔서 먼저 가입을 해야 하는 등 이렇게 조급한 일은 좀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설계사가 아닌 저도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로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상식만 아신다면 암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은 물론 기준이 모두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평균적으로 걸릴지 안 걸릴지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걸리지 않을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보험 추천을 받아 가입을 했는데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또 보험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사를 잘 찾아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이 적거나 회사가 지급을 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하고 하실 텐데요. 동일한 보장을 넣어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암 진단비에서 유방암이나 생식기암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진단금을 적게 주는 형태의 상품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나누어지고요. 일반암은 이 유사암 부분을 뺀 모든 암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간이나 위, 폐 또는 남녀 생식기암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혈액암이나 림프종, 백혈병 등 이런 고액암, 유사암으로 분류만 되지 않는다면 일반암 진단비에서 최초 1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것도 각각 최초 1회씩 보장이 됩니다. 현재는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할 수가 있어서 한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보장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회사가 어디인지 또 내가 권유받은 상품이 저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필요 특약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두 개로 분리된 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모든 암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고해감을 1억 등으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구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가격 때문이죠. 일반암 1천만 원에 비해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해감 2천만 원만 구성을 하더라도 보험 판매사에 따라서 몇천 또는 얼마까지 이상이 추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혈병 등 고해감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 이런 일반암 중에 어떤 암이 더 발생 확률이 더 큰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감도 모든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고해감을 넣어서 보험료를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진단암인데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었을 때 최초로 암이 발생한 후 1년이나 또는 2년이 지나서 암 진단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암이 재발되면 무섭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재진단암 보험료가 더 걱정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일반암 보험료보다 더 높아요. 차라리 일반암 진단비를 더 높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재진단암은요, 최초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등의 특약인데요.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특약들이 꼭 들어가 있고, 또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한 번 또는 두세 번 이상 받아서 암으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전 특례 제도라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성 질환자 분들에게 치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하거나 장기간 입원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 병원비의 5% 정도만 내면 되는 거고요. 비급여 치료는 실비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보험료를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암 진단비를 조금 더 높게 가입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치료비보다는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받는 기간 해결해야 하는 생활비 때문이니까요. 암 진단비 특약을 구성하신다면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보장 형태입니다. 갱신이나 비갱신이나 이 차이인데요. 비갱신형이 바탕이 일단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또 갱신형이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갱신형을 기초로 가입을 해둔 상태에서 갱신형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암이 너무 두렵고 가족력이 있어서 진단비를 1억 이상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럴 경우에 그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30대, 40대 이상인 연령대에서는 암 진단비 1억에 대해서 비갱신형 보험료로 한다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꼭 1억을 준비해야겠다 한다면 바로 복층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즉 비갱신형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암 발병률이 높은 연령 시기가 있잖아요. 또는 한참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대비해서 그때만 추가로 보장을 강화해서 갱신형으로 5천만 원 정도를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갱신형 암보험은 이미 준비를 해두었고 저희가 40세부터 60세까지 한 20년 정도만 추가로 보장을 위해서 갱신형으로 복층을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60세 이후에는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요. 대신 이건 진단비를 높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비갱신 암보험 추천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암보험 고민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핵심 부분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매달 납입하는 소중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가성비 있게 가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고지 사항에 따라서 상품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차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